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연습 문제 후반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물리가 조금 어려워지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써 계속 온라인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집중도 안 되고 많이 괴롭죠? 저 또한 많이 활동도 제한이 되어서 힘든데 서로 힘내서 이겨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프라인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번부터 풀어볼게요. 풀어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힘의 종류들 뭐뭐 있나요? 간단히 복습을 하자면 여러분 중력 알고 있죠? 중력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력도 배웠고 이제 여러분이 전자기력도 배울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힘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표면 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심력. 여러분이 원운동에 대해서 개념이 제대로 있지 않는 학생들은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심력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힘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운동할 때 얘가 구심력이 작용한다고 말을 한 거고 이 구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들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중력, 구심력, 수직항력 뭐가 원운동을 만들어주지?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배우는 거는 이렇게 장력과 수직항력 크게 이런 것들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지. 구심력이 뭘까? 구심력이 공식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은 풀기가 되게 껄끄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한번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힘을 분석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 볼게요. 제일 먼저 쉬운 거 보이죠? 이쪽으로 mg 작용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mg가 작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장력 t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장력 t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라지 m인 큰 추는 y축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t는 mg다 라는 거를 세울 수 있는 거고, 이 스몰 m에 대해서는 얘가 지금 원운동하고 있죠. 원운동 보면은 원운동이 왜 일어나고 있죠? 장력이 지금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얘는 y축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고 x축에 대해서는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장력의 y축 성분은 정지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장력의 y축 성분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고, 구심력에 대한 식은 뭐였죠? r분의 mv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원운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심력 역할을 힘을 찾아서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거리가 r이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 거리 l이 주어졌죠. 여기가 세타고, 그러니까 실제로 r은 l 코사인 세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죠. 물체의 속력. 그러면은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될까요?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에서 장력 그 다음에 r 이런 거에 대한 식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고쳐야겠죠. 일단은 간단하게 v에 대해 나타내면은 이 r이 l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r을 l 코사인 세타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v제곱에 대해 나타내면은 n분의 tl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t는 여기서 라지 mg였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지금 세타가 30도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스몰 m분의 라지 m을 구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그어주면은 사인 세타분의 1이 m분의 m인가요?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의 역수로 들어가나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역수로 들어가니까 얘는 2분의 3 GL이 되는 거고, 내가 구한 거는 V 제곱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V는 루트 2분의 3 GL,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된 거죠. 문제에서 원운동의 주기 물어봤네요. 주기 구하는 거 되게 쉽죠. T는 V분의 2파이 R이죠. 그래서 V를 우리가 여기서 구했었고, R은 L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쉽죠. 원운동에 대해서 어떤 힘이 90력 역할을 하지, 이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X축, Y축 정지 막 이런 관계를 찾아내서 이 식을 세우면은 이런 문제는 되게 쉬워집니다. 자, 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통 안쪽에서 질량이 70kg인 사람이 붙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반지름이 8인 등승 원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정지마찰 계수가 나와 있네요. 0.4라고. 그러니까 정지마찰력을 고려해야겠구나 라는 문제를 알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원통 안쪽에 벽면에 붙어서 원운동할 수 있는 최소 속력을 물어봤어요. 볼까요 한번? 얘가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 어떤 성분이 원운동을 만들어줄까요 지금? 익숙치 않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힘을 세워볼게요. 그냥 제일 쉬운 거.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벽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지마찰력이 작용을 할 텐데, 얘가 Y축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다, 즉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Y축에 대해서는 정지하고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정지마찰력이 위쪽으로 작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니까 뭘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수직항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수직항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최소 속력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속력에 대해서 식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속력에 대해서 식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Y축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지마찰력이죠. 정지마찰력이 그 mg랑 같아야 얘가 Y축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정지마찰력은 최대 정지마찰력과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근데 fs가 곧 mg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수직항력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원운동의 최소 속력이기 때문에 M하고 R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최소일 때 V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부등식의 부동어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일꼴이 성립할 때 이때가 최소인 거고, 이거를 여기에 넣어줘야 V가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은 n분의 r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제에서 지금 r이 8이었고 중력가속도가 10이고 최대 정지마찰 계수는 0.4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은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속력은 루트를 씌워준 10 루트 2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힘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힘이 90년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서 그 구분 도로를 돌 때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몸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죠. 원형 도로를 달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튕겨 나가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힘을 줘가지고 정지하려고 애쓰죠. 그죠? 정지하려고 애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그 바닥과 엉덩이에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실제로 튕겨 나가는 걸 막아주는 정지 마찰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차 안에 이렇게 뽀로로 생긴 인형을 매달아 둔다면은 얘는 정지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쏠리겠죠. 그대로 쏠리면서 원형 도로를 돌면서 얘도 똑같이 원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차의 속력이랑 얘의 속력이랑 똑같아지는 같은 개 안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원운동을 해요. 왜 원운동을 할까요? 어떤 성분이 구심력 역할을 하죠? 그죠? 이제 알 수 있겠죠.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다 제대로 분석하면은 여기 mg가 작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t 사인 세타죠. 사인 30이죠. 얘는 t 코사인 30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t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죠. 그러면은 t 코사인 30은 mg랑 같고 t의 x축 성분이 얘는 구심력을 만들어준다, 원운동을 만들어준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반지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반지름에 대해서 식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나눠줄게요. 그대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나요? v제곱분의 rg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r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30도니까 얘는 루트 3이고 중력간 속도는 10이고 차의 개에 안 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운전을 하니까 V가 지금 문제에서 2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400 해가지고 40 루트 3을 써주시면 됩니다. 비번 볼게요. 이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자동차 자체도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관성력을 느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뺑뺑이 타면은 옛날에 놀이터에서 뺑뺑이 타면은 잡고 있지 않으면은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원형 도로를 움직일 때 튕겨져 나가려는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얘가 그대로 정지해서 돌 수 있는 거는 그 이유는 도로와 자동차 타이어 사이에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상대적으로 정지라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서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건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 뭐였죠? 이거였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여기서 N은 수직방향은 그냥 mg겠죠. 도로니까.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내가 자동차가 느끼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즉 구심력의 크기보다 커야 얘가 정지하고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식을 정리하면은 m이 약분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에서 구한 r은 40 루트 3이고 중력과 속도는 10, 그 다음에 속도는 20의 세제곱 400이었기 때문에 얘는 해주면은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11번 풀어볼게요. 지금 버스가 가속도로를 받아가지고 이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문제네요. 보면은 그 버스가
물체가 이렇게 있고 버스가 이렇게 가속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얘가 가속을 하면은 쉽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우리가 손잡이 안 잡으면은 미끄러지는 것처럼 뒤로 쏠리는 것처럼 물체는 아예 손잡이를 잡고 있는 개념이 없으니까 뒤로 갈 거예요. 그죠? 뒤로 물체가 밀리는 형상.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벽면이에요, 벽면. 약간 이런 벽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갈 때 막혀 있다면 얘는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벽면이 있으면은 얘처럼 뒤로 쏠리긴 하겠는데 올라가기가 살짝 힘들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면이 있으면 올라가기가 더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유물체도를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얘가 A로 움직이면은 얘도 힘을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MA만 같은 가속도로죠. 지금 같은 가속도만큼 뒤로 쏠리는 힘을 느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비탈면에서는 이렇게 힘이 그려지고 얘가 세타니까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가 30도죠. 그래가지고 MA 코사인 세타죠. 지금 이 힘의 비탈면 성분이죠. MA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비탈면 위쪽으로 작용할 거고, 또 우리가 비탈면에서는 중력이 이렇게 해서 mg 사인 세타 형태로 발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 A'은 R자임, 실제로 위로 올라가려는 힘에다가 아래로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얘는 R자 가속도에다가 R자 힘인 거고, 실제로 얘는 R자 힘은 모든 힘을 합친 힘이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에 의해서 이런 식의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을 약분해버리면 이런 식의 세운 거고, B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실제로 버스의 좌표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물체의. 그러면은 가속도의 정의는 뭐죠?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는 1이죠.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근데 이거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한 거기 때문에 A'인 거예요. 그래서 A'이 1인 거고, 이게 지금 세타가 30도니까 그대로 쓸게요. 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인 거고, A는 루트 3분의 12 해가지고 4 루트 3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버스가 A 4 루트 3으로 움직일 때 얘의 운동 상태를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됐었고 얘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프레임에 대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도 되게 쉬워요. 보면은 이제 다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장력의 어떤 성분, 특히 X축 성분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고, Y축에 대해서는 그냥 중력과 합해져서 정지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T1이라고 하면은 얘는 일단 먼저 각도부터 할까요? 이게 전체가 2m예요. 여기는 1m죠. 절반 1m고 얘가 2m예요. 그러면은 이 각도는 30도인 거 알 수 있나요? 30도니까 30도고, 그러면은 원운동이 운동하는 반지름은 루트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 T1 코사인 세타,
얘도 t1 코사인 세타로 나눌 거고 t2도 t2 코사인 세타 t2 코사인 세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근본적인 거, 여기 중력 mg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y축에 대한 식을 세우면은 지금 이게 사인이죠. 그래가지고 t1 사인 세타가 중력과 t2 사인 세타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는 장력의 x축 성분들이 원운동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을 문제에서 구했었고, 문제에서 속도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식 2개, 미지수 2개죠. 그래가지고 T1과 T2를 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제일 먼저 어떤 거라고 했죠? 마찰력을 고려하라고 했죠. 마찰력이 있는지 생각하라고 했죠. 근데 보면은 운동 마찰계수 있네요. 마찰력을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할게요. 보면은 이쪽으로 10 작용하나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얼마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운동마찰계에서는 0.1이고 여기서는 수직항력이 그냥 mg로 가는 거죠. 30으로 해가지고 운동마찰력 크기는 3이다 라는 거 나오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10, 이쪽 10인 거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왼쪽으로 25N만큼 당기고 오른쪽으로 16N만큼 당기고 3kg짜리에 지금 운동마찰력이 3만큼 작용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4kg짜리에 이쪽으로 12N이 작용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가속도가 뭐다? 3이다. 가속도를 다 구했어요. 가속도가 3이다. 그럼 R자임은 9다. 여기서는 R자임이 3이다 라는 거 구해가지고 A번 가속도의 크기 3 이거 구했죠. 그리고 보면은 2초 동안 잡아당긴대요. 2초 동안 잡아당기니까 우리 변이 알 수 있나요? 다 절대값 처리해서 S는 우리 거리가 필요하니까 S는 2분의 1에 가속도 3인 거 구했죠. 그 다음에 시간은 몇이에요? 시간은 2초였어요. 2의 제곱 해주면은 S는 6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5N이 한 일을 물어봤으니까 25N의 힘만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W는 FS에서 25 곱하기 6 하면 150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운동마찰력도 똑같아요. 운동마찰력에 대한 일을 물어봤으니까 운동마찰력만 보세요. 그러면은 W는 FS에서 운동마찰력의 크기는 3이었죠. 근데 보면은 운동마찰력의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랑은 실제로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에 대한 것만 보고 그 힘에 따른 변이의 방향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번 풀어볼게요. 질량이 2kg인 정지 상태인 물체가 있네요. 그때 세타가 30도로 F가 10으로
누른대요. 그래서 D가 1만큼 이동을 했나봐요. 그래서 보면은 운동 마찰 계수와 정지 마찰 계수가 줬으니까 이것도 마찰력을 고려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면은 얘가 10N이니까 이걸 힘을 분해하면은 지금 세타가 30도예요. 세타가 30도니까 얘는 5N이고 얘는 5 루트 3 뉴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D가 1m이기 때문에 F가 물체의 한 일은 실제로 X축에 대해서만 일을 하죠. 그래서 X축에 대한 힘 W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마찰력이 한 일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찰을 하죠. 마찰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죠. 손을 비비면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나중에 배울 테지만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했다. 즉 그러니까 마찰력이 플러스 1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찰력의 크기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이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0.2고 N은 mg인가요? 해가지고 쓰면은 틀리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수직항력은 총 받쳐주는 힘이에요. 그죠? 그럼 보면은 여기서 물론 mg도 있지만 누르는 힘이 mg도 있지만 여기 5N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N은 실제로 mg에다가 5가 어떻게 나온 거죠? F에다가 사인 세타죠. 이거를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N은 수직항력은 총 받쳐준 힘이기 때문에 중력을 재면 다른 게 누르는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2kg짜리니까 20인가요? 얘는 5였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5가 나오고 실제로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변이와 반대 방향이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5인 거죠.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어서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마찰력이 한 일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5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10번 볼게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일정한 속력 어떤 거였죠? 알짜임이 0이다 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F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F가 F 코사인하고 F 사인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밀려는 힘 F와 운동 마찰력인 FK가 같아야 안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F 사인 세타고 F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려는 힘 F 코사인 세타가 왼쪽으로 방해하는 힘 운동 마찰력과 같아야 안 움직이는 거였죠. 운동 마찰력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이거 위에서 한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해야 알짜임이 0인 거고 그래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타를 대입해 줄게요. 지금 운동 마찰력도 이렇게 쓰고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면은 운동 마찰력은 지금 0.2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5를 곱하고 F를 넘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양변에 5를 곱하고 F를 넘긴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F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F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한다. R자 힘이 0이다 라는 게 되게 중요했죠. 자, 마지막으로 D번 볼게요.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어떤 인계값보다 크면은 아무리 세게 밀어도 안 움직인대요. 그때 정지 마찰 계수의 인계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도 메커니즘은 똑같겠죠. 오른쪽으로 밀려오는 힘이 여기서는 운동 마찰 계수 대신에 정지 마찰 계수가 들어갔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직 항력은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F를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F를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요? F에 대한 식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거를 나눠줄게요. 양변에 2를 곱하고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 게 양수라는 가정하에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오른쪽 항을 또 양변을 정지 마찰 계수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세게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거죠? F가 정의되지 않는다. F가 정의되지 않는다. 분모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US가 분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US가 루트 3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계값이 루트 3인 거고 실제로 루트 3보다 크면은 분모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F가 음수가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이거를 양수로 가정하기 위해서 넘겼기 때문에 루트 3보다 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계값은 루트 3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F가 음수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2차 연습 문제를 풀었고 이번 시간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2차 연습 문제 통틀어서 되게 중요했던 게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운동 상태를 분석을 하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모두 수고했어요.